안녕하세요. 병철이 형입니다. 저는 지금 나리타 공항에 도착해서 도쿄역으로 가려고 해요. 도쿄역으로 가는 방법은 저는 1,500엔 버스를 타고 갈 예정입니다. 일본을 150번 넘게 왔는데도 이상하게 올 때마다 기대와 긴장이 동시에 되는 것 같아요. 익숙한데도 늘 새롭고 기대가 큽니다. 사람들은 일본을 단순한 여행지로만 생각하지만 저는 저는 일본을 배움의 공간으로 생각해요. 특히 도쿄는 더 그렇습니다. 도쿄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죠. 일본이라는 나라 전체가 응축되어 있는 거대한 경제권이면서 슈퍼시티 중에 하나죠. 오늘은 도쿄역에서 간다까지 걸어가면서 왜 제가 계속 일본에 오는지를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도쿄역에 도착했어요. 지금 이쪽이 야에스예요. 사람들은 그냥 도쿄역 출구 이름 정도로 생각하지만 사실 야에스는 사람 이름에서 시작됐습니다. 1600년대 초에 네덜란드 상인 얀 요스텐, 그가 살던 곳의 이름이 야이스가 된 거죠. 400년 전 외국 상인의 흔적이 지금 도쿄 중심에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일본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지만 옛 것을 지우지 않아요. 옛 것 위에 쌓아 올립니다. 도쿄라는 도시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여기 보면 고층 빌딩들이 정말 대단합니다. 압도적이에요. 그런데 도쿄의 힘은 높이에만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시간은 축적이에요. 이 지역은 단순한 중심지가 아닙니다. 일본 자본이 가장 오래 쌓여온 곳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많은 사람들은 일본 경제가 정체됐다고 말합니다. 그 말도 맞지만 저는 정체된 나라와 축적된 도시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도쿄는 성장이 아니라 축적으로 움직이는 도시입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저는 야에스에 있는 불가리 호텔에 잠깐 들어왔어요. 이 호텔에 잠깐 들러서 짐을 맡기고 화장실도 들리고 이곳을 한번 둘러보고 가려고 들어왔습니다. 이런 럭셔리 호텔을 보면 사람들은 결과물을 보죠. 완성된 브랜드이고 완성된 서비스이고 완성된 공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결과물에는 시작이 있었죠. 작게 시작했고 날카롭게 다듬었고 오랜 시간 쌓였습니다. 도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가 걷는 길은 그 도쿄의 시작점을 따라 걷는 길이라서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호텔이 럭셔리 호텔이 들어올 수 있는 이유도 그 시간의 축적의 결과물이에요. 처음에 시작됐고 거기에 돈이 모였고 사람이 모였고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지금의 럭셔리한 도쿄의 도시가 되었고 그 위에 그 기반 위에 이런 럭셔리 호텔이 들어온 거로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불가리 호텔을 나와서 니혼바시 쪽으로 걸어갈 예정이에요. 도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부야나 신주쿠보다 저는 이쪽 길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도쿄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정확히 말하면 에도의 시작, 에도 시대, 상인들이 모였고 장인들이 모였고 돈이 모였던 곳, 모든 도시의 시작은 결국 거래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이 모이면 사업이 생기고 사업이 생기면 도시가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도 이곳은 계속 공사 중이에요. 도쿄는 완성된 도시 같지만 사실 지금도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군데군데 아주 크고 웅장한 건물들이 계속 공사 중이에요. 이게 흥미롭습니다. 400년 된 도시인데도 계속 고치고 계속 다듬고 계속 새로 만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도 뿌리를 지우지 않겠다는 겁니다. 새 것 위에 새 것을 쌓지 않습니다. 시간 위에 시간을 쌓습니다. 그게 도쿄의 모습이에요. 여기가 니혼바시 쪽이에요. 한자로 일본교, 말 그대로 일본의 다리입니다. 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에도 시대 일본 전국의 거리는 모두 이 곳을 기준으로 계산됐어요. 일본의 모든 길은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광화문, 종로 이렇게 볼 수 있죠. 물류도, 상업도, 정보도, 돈도 전부 여기로 모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일본 경제의 원점이라고 볼 수 있죠. 도쿄가 메가시티가 된 시작점이
바로 이곳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제 간다 쪽으로 넘어갑니다. 재밌는 건 도쿄역 쪽에 거대한 빌딩과 간다 쪽의 작은 골목은 완전히 달라요. 서울로 치면 광화문에서 을지로로 넘어가는 느낌이죠. 국가의 얼굴에서 사람들의 삶으로 들어가는 느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동네를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큰 기업가가 아니라 작은 사업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큰 기업의 기획도 결국 작은 고객 한 명의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모든 위대한 브랜드도 처음엔 작았어요. 작고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깊어졌습니다. 그것에서 시작돼서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도쿄를 좋아합니다. 화려해서가 아니에요. 작은 것을 함부로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다의 오래된 가게들, 작은 이자카야, 작은 소밭집, 오래된 간판, 이런 것들이 수십 년 동안 살아남아 있어요. 도쿄도 그렇게 큰 거죠. 작은 것들이 모여 거대한 도시가 됐습니다. 사업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크게 시작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작게 시작합니다. 고객 한 명, 상품 하나, 신뢰 하나, 그리고 그것을 계속 쌓습니다. 그게 브랜드가 되는 거죠. 그게 문화가 됩니다. 그렇게 도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작은 사업을 하는 저 같은 사람이나 큰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나 결국 더 날카롭게 보고 싶다면 도쿄는 꼭 와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성된 결과물이 아니라 그 결과물이 만들어진 시작점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도 계속 옵니다. 도시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간을 보기 위해서, 축적을 보기 위해서, 하나로부터 시작된 그 축적의 하나를 보기 위해서, 그리고 작은 것이 어떻게 위대한 것이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도쿄에 자주 옵니다. 일본에 자주 옵니다. 지금까지 병철이 형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